남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 다 하니까 네. 다 할 필요는 없다. 유치 이때는 부모님들이 좀 희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뭔가 내가 빚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달려있는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체감한 거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스카이 멘탈 잡고 스카이로 가자. 자, 예비 초등마음 특집입니다. 스카이 멘탈 잡고 스카이로 가자. 7세고시 우리 그 방송이 되게 네. 반응이 좋았어요, 영상이. 네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번에 이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스카이 가는 아이로 키우는 멘탈 관리법. 취약 통지서를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 초등 맘이거든요. 뭔가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스카이 멘탈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네. 부모님이 이제 노력을 해주셔야 네. 아이도 이런 스카이 멘탈을 장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특목고 현장에서 십수년간 정말 잘 된 친구들도 많이 보셨고 지금은 입시 컨설턴트로서 최근까지 정말 바쁘셨는데 머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머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 멘탈이더라. 공부 머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거는 타고났고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씨앗을 네. 어떤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태어났고 어떤 적성과 기질과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천부적인 어떤 천성적인 이런 결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발현되게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면 아이가 이제 대입에서도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초등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유치원 3년도 있고 그때는 네. 좀 보육의 보살핌과 돌봄의 개념이 있었다면 초등 6년은 교육의 개념으로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관찰해 보았을 때 네. 선천적인 거 반, 후천적인 거 반 정도로 보여요. 제가 실질적으로 체감한 거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를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바른 말 그리고 바른 행동 이런 것들을 잘 습관을 잡아줘야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도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맞는 말인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보고 있으면 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논술 학원 이제 하나 등록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 일주일에 이틀로 이제 늘어나고 그쵸. 네. 아니 초등학생이 너무 바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물론 얘 이제 자기주도 너무 중요하고 바로 서가지고 옆에 벽 짚지 않고 옷 입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어떡할 거야? 그런 거 빨리 연습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시험 보는 거 영어 단어 외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안 맞아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사교육이나 학원을 다니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만큼 해요. 남들보다 덜 해요. 근데 이렇게 바쁘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하면서도 학원을 많이 다녀. 숙제가 너무 많아. 아이랑 자꾸 언성이 높아져. 네. 애한테 화를 내. 네. 이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말씀하신 부모력이라는 네, 거랑 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부모력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 방법? 네. 아니면 이제 절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는 잔소리, 잔소리, 불신 간섭, 다 하고 있어. 아이고. 제가 최근까지 정식 컨설팅을 했잖아요. 네. 수능을 딱 봐서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100명 중에 한 97명은 자기 평소 실력 대비 못 봤대요. 왜 그랬을까? 안타깝다. 그 수능은 영어랑 한국사를 빼고는 상대평가거든요. 네. 시험이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시험을 적용받아서 상대평가로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건데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못 본 거는 이해를 하는데 등급이 평소보다 되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난이도를 적용받았는데 자기가 그럼 더 밀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등 때는 좌절이 많이 와요. 안 나왔을 때 이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한데 네. 그게 자존감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불신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이게 너무 켜켜이 누적되면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별론가? 사람이 못 되나?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간섭을 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섭, 불신, 잔소리를 하지 말고 거기다가 과잉 보호도 그래요. 식물을 키울 때도 물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그쵸? 이 적절한 선에서의 사랑과 좋은 습관 형성하는 이런 가정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아직 애가 되게 어리긴 한데 그 어린애들 중에서도 목표가 뚜렷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돈 주고 살 수 있나? 돈도 별로 없으면서 맨날 돈 주고 살 수 있나? 타고나기를 좀 욕심이 있고 못하면 막 잠 못 자고 울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난 기질도 분명히 있다. 근데 후천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좀 목표 지향력을 길러주면 좋잖아요. 그쵸. 네.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100% 플래너를 써요. 100%? 100%. 플래너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오. 네네. 근데 이제 플래너를 쓰는 것도 어떤 친구들은 정말 꼼꼼하게 과목별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그거를 매일매일 실행하고 자기가 한 거는 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걸 자기 전에 피드백을 스스로 하고 못한 건 다음날 공부 시간을 더 늘려서 이걸 어떻게든 끝낸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큰 줄기만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플래너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 치면은 일의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일을 마감하기 위해서 내가 7일 전에 뭘 해야 되고 그쵸. 5일 전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세우는 건데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어떻게 네. 길러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알림장에 자기가 써오는 걸 확인하고 자기가 그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초1부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초3 정도부터는 스스로 내가 학교에서 이러이런 과제가 나왔고 네. 학원에선 이러이런 숙제가 있고 또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싶고 라는 거를 손으로 기록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공부 코칭을 받거나 멘토링을 해주는 친구들한테는 필기구, 플래너, 연습장을 선물로 많이 해줘요. 필기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기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통제력에 대해서도 저는 네. 조금 걱정되는 게 요새는 워낙 유해한 매체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아이랑 이제 뭐 숙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 이거부터 보고 하면 안 될까? 근데 얼마나 볼 건데 또 보면 안 될까? 이렇게 할 때 뭔가 기준이 제가 있어서 설득이 되게끔 해서 얘를 좀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려서부터 시작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미디어 교육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달래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참으라고. 그것도 엄격하게는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뭐 치과를 가면은 이런 게 무서울 수 있고 이런 게 아플 수 있다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근데 이제 두려움의 순간이 있잖아요 애가 이제 그럴 때는 정서적으로 충분히 안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이 지겨운 구간들을 휴대폰으로 달래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기 조절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으로는 아이한테 영상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 방에 TV가 있는 데가 있는데 아이가 하루에 유튜브 30분 자기가 알아서 좀 교육적인 걸 좋아하더라고요. 영어 콘텐츠를. 근데 그거를 보고 딱 30분 그냥 알람을 맞춰놔요. 그러면 끝나면 그냥 스스로 끄고 나오게끔. 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습관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설득하고 뭐 할 거 없이 너무 진짜 자동화 시스템이 지금 되어가고 있네요. 있고 저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애들이 되게 지루해한단 말이에요. 못 견뎌한단 말이에요. 초등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인데 고등학교는 하루에 평균 7시간씩 수업을 해요. 7교시. 방과후면 8교시. 근데 이제 이 자기 조절력과 통제력이 없으면 그 지겨운 구간을 지겨워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심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 게 초등학교를 가면 그냥 많이 배우고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어야, 수학이야, ABC부터 시작해 이러면은 흥미가 안 생길 수 아는 있죠. 건데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40분을 얘가 그냥 집중을 하고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눈을 반짝반짝 하는 친구들을 좋아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로 어떻게 하면은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일단 학교 가서 뭔가에 흥미가 생기고 하려면 네. 아이가 굉장히 심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잠 많이 자고. 아무리 좋은 학원에 1타 강사 수업을 들어도 네. 학교 시험 출제자의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내신 시험을 잘 받는 데는. 그래서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너무 선행으로 앞서가지도 말고 아이의 마음은 항상 겸손하게 경청하는 상태를 집에서부터 키워줘야 되고 항상 상태가 좋아야 한다. 네,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야 공부하고 싶고 지적 호기심이 충만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통제력, 그 지경 구간을 넘어서는 힘, 인내심 너무 중요하고요. 휴대폰은 저는 열면 안 되는 상자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늦게. 특히 초등 때. 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네. 가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을 쓰더라도 네. 그 휴대폰은 초등 때 안 사줄 생각. 사실 저도 초등 때 휴대폰을 전혀 사줄 생각이 없는데 정말 맞벌이이신 분들은 사줄 수밖에 없고 근데 문자랑 전화만 되는 요즘에 되게 안전하게 부모님들이 네. 이렇게 다 통제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만큼은 되게 엄격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 자기 통제를 위해서. 네. 근데 부모님도 자기 통제를 못하면서 우리 아이 통제력을 키우겠다? 안 되죠.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전화, 핸드폰 하면서 나는 왜 못해? 이런 그럼요. 얘기를 하니까 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럴 때 미안해. 엄마 안 할게.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도 뭐 어른이니까 당연히 뭐 부족한 점이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애 눈에서 봤을 때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하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정말 이제 깔끔하게 딱 빨리 사과. 빨리 사과하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아이가 크기를 원하는 결대로 우리도 같이 실천을 해줘야 이게 아이 생활에 완전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네. 휴대폰은 정말 필요하긴 한데 필요악이다. 아까 부모력이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무엇보다 부모가 그냥 말한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공부 체력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네, 이 공부 체력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이 뇌가 용량은 조그마지만 우리 몸의 전체 에너지 소모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진짜 몸의 체력이 너무 중요하고요. 어려운 거를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이거를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맥락에서의 체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 평소에 말을 해줄 때도 아이가 안 돼, 망했어, 나는 뭐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아니야, 지금은 어렵지만 한 번 더 해보자. 아니면 방법을 바꿔보자. 아니면 좀 쉬었다 해볼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대화가 네. 중요하지. 아 그래 때려쳐 뭐 이렇게 한다고. 저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있는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돈이 아까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좋은 방향으로 이제 마음의 체력을 함께 키워가고 이 몸의 체력을 위해서는 정말 잠자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고3들한테도 잠을 줄이지 마라. 너의 생체 리듬은 몇 시간을 자고 나면 눈이 떠지냐? 저는 7시간이거든요. 저 7시간. 네네. 그래서 저는 잠을 줄이지 않아요. 잠을 무조건 푹 자야 돼. 잠을 푹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도 공부는 훨씬 효과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저는 수면 시간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휴대폰은 줄여야 돼요. 휴대폰만 줄여도 잠자는 시간 확보는 정말 많이 되거든요. 잠 너무 중요하고요. 영양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고 네. 이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상 어쩔 수 없을 때를 빼고는 집에서 밥을 집밥. 네. 영양소 골고루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도 같이 이렇게 꾸준히 먹으면서 몸의 체력을 비축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네. 주 1, 2회 정도는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는 그 체력을 비축하는 힘. 워낙 유튜브만 봐도 이런 얘기 해주시는 선생님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네. 저는 뭘 느끼냐면 그래서 이 대치동에 선행 많이 하는 친구들은 운동도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항상 너무 바빠. 운동도 막 두세 개씩 맞아, 하면서 맞아. 애를 더 힘들게 하는 건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과할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등 저학년이면 뭐 축구를 한다. 축구. 태권도를 하면 한다. 태권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 가지씩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축구도 하면서 태권도도 하면서 애 학원까지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너무 체력적으로 우리 아들인데?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근데 타고난 애들은 태권도와 축구를 동시에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뭐 보통의 체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한 가지씩만 그냥 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태권도와 축구를 지금 함께 다니고 있고 각각 주 3회 2회씩 다니고 있거든요. 체대생들의 체력을 키울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좋아요. 초등학교 가서도 그냥 할까 그랬는데 하나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아이가 축구를 더 좋아하는지 태권도를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하나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3년 했는데 이제는 뭐 종목을 바꿔서 다른 스포츠를 또 한 가지 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전 되게 와닿았던 게 대치 1타 강사의 강의를 전국에서 듣고자 마음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는 시대다. 근데 그 강의의 완강률이 10%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책에 쓰셨어요. 네네. 그 처음에는 공부 의지가 불타요. 네. 내가 이 선생님 수업을 마스터하리라 하는데 특히 고3들 지금 마지막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점점 그 의지가 약해지면서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해요. 그게 습관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결국 공부 체력을 기르지 못해서인가요? 공부 체력도 그렇고 습관. 지금까지 공부해온 습관이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되던 애가 고3이 되었다고 저 하루에 12시간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게 실천이 되냐고. 자기 수준과 현재 상황과 공부 그릇에 맞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처음에는 공부 파이팅이 넘치지만 이건 일시적인 열정일 뿐 내 몸에 체화된 공부 습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이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이런 공부를 하려면 서서히 조금씩 늘려와서 내 능력치에 맞게 평소에 내가 공부를 5시간밖에 못했다 하루에 공부 자습량이 그럼 다음 목표를 6시간으로 잡아야지. 고3이 됐다고 10시간으로 잡는다? 5시간 하는 애가 어떻게 갑자기 10시간을 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한테 맞지 않는 목표 설정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게끔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인 우리 어린이들의 대입을 해보자면은 부모님들이 우선 먼저 객관적인 객관적인 우리 애는 황소 가도 돼. 아니야, 얘는 아직 그 체력 그 그릇은 아니야. 이걸 파악이 참 어렵다. 근데 또 학원에는 이제 그 학원을 위한 또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학원에서 또 하면 또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학원을 그래서 적절히 잘 활용하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가정에서도 문해력이 중요한 거 알겠고 독서 중요한 거 알겠는데 내가 독서에 취미가 없어서 도저히 아이를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집은 저는 적절히 그러면 독서 토론 논술을 주 1회 또는 주 2회, 뭐 많게는 주 3회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 사교육을 적절히 활용을 하는데 적절히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여러 개를 동시에 해서 애를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교육을 활용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요새는 정보가 넘쳐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저희같이 학군지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학원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지금 필요 없어. 드랍하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수험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게 꼬꾸라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요. 그러니까 되게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진 애들도 분명히 시행착오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던 애들이고 정말 힘든 구간들을 다 지나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만났을 때 꼬꾸라지느냐, 그 슬럼프의 늪에 빠져서 못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걸 헤쳐나가느냐.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어떤 말을 듣고 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부모님들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갔느냐를 보면서 애들이 모델링을 하잖아요. 우리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게 왜 발생했지? 그러니까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거를 계속 십수년간 보아온 애들은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도 방법들을 모색해 간단 말이에요. 슬럼프로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 회복 탄력성은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십수년간 키운 그 결과다. 거울이 되는 부모를 보고서 똑같이 행동을 할 거라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참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어려움이 누구나 생기잖아요. 학생도 부모님도 살다 보면 누구나 생기는데 그랬을 때 너무 막 자책을 한다든지
이 원인 제공자를 너무 비난을 한다든지 어떻게 누가 잘못한 거야 막 이런 맞아요. 거.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담백하게 팩트 위주로 원인 분석, 무엇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는가, 네. 그리고 현재 원인은 무엇인가, 이 원인에 대한 파악도 정말 중요해요. 이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솔루션이 안 나오잖아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님이면 베스트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이제 그러려면 부모 자식 간의 굉장한 이 신뢰 관계와 대화가 되는 관계여야 아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아이가 지금은 특히나 어린 아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좀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말도 잘 안 듣고. 그럴 때 이 잘못을 지적하고 화를 내지 않는, 말씀하신 담백한 그게 중요한데 자꾸 감정적이 되고 막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 잘못에 화내는 부모 아니면 아이에게 화내는 부모. 감정을 배제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그게 뭔지 너무 잘 알죠. 내 아이니까 잘 네. 되라는 마음에 남한테 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제 자기한테 잠깐 왔다 가는 손님처럼 대하라고 맞아요. 하는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는 네.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도 육아를 할 때 저는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너무 인정, 너무 인정. 인정. 그러니까 체력이 돼야 나도 짜증이 덜 나고 좀 더 화를 안 내게 되거든요, 사실은. 네. 아니 작가님도 그러세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좀 화가 없는 아 부럽다. 체질적으로 화가 좀 없는 편이고, 네. 그래서 저는 화를 좀 거의 안 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화가 좀 많은. 어쩔 수 없네, 타고난 체질이라.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실패에도 웃을 수 있는 부모가 스카이를 보내더라. 왜냐면 살다 보면 네. 뭐 실패가 왔는데 어떻게 웃기까지 하겠냐면은 네. 울면서 아이보다 더 절망하고 좌절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얘기만 들어도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실패 때문에 1차적으로 아이는 내 실패잖아요. 네. 이미 마음이 힘들어.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하면은 그게 되게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더 담백하게 갔으면 아이가 더 빨리 털고 일어나지 않을까. 괜찮아. 물론 이건 안 좋은 상황이고 힘든 건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같이 방법을 모색하면 되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함께 도와줄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그럼 뒤에서도 울지언정 요가를 하고 좋아요. 뭔가 이렇게 호흡 명상 같은 걸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나 자신을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네. 안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럼요. 특히나 노산 맘들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학년기에 접어들수록 더더욱 몸 관리가 중요하다. 내 체력 관리. 갱년기와 아이 사춘기가 동시에 딱 오는 때가 거의 그쵸. 다 그렇거든요. 저보다 한 10살 가량 어린 부모님들도 제 아이 친구들 중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저 아이는 참 좋겠다. 부모가 어려서. 왜냐면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력이 있고 빠릿빠릿하고 아이가 정말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이제 뭐 고등학교 이럴 때 되게 믿음직스러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때 막 갱년기이고 뭔가 힘이 좀 빠져 있고 이러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37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아이를 뭐 그렇게 늦게 낳은 건 아니지만 또 빨리 낳은 편도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제가 그 나이쯤 낳아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좀 그 삶에 그 파이팅이 조금 빠졌을 때 아이를 낳고 키우니까 오히려 좀 더 관대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맞아. 네. 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삶에 좀 관대함과 조금의 현숙함이 생겼을 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니까 너의 타고난 고유의 결대로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가면 된다라는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것도 조금 늦게 나온 거에 장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갱년기도 준비하면 되잖아요. 체력은 딸리더라. 딸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항상 나의 컨디션을 가장 우선으로.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입시 교육이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네. 입시 제도가. 네. 근데 그리고 뭐 AI, 뭐 세상의 변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네. 뭔가 변하지 않을 그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입시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 학교생활 기록부, 수능 요 3대 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중과 비율이 뭐 학교마다 전형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 3대 축은 늘 똑같아요. 이 입시와 교육의 본질을 보자면 그 항상 아이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대입 컨설턴트가 맨날 아이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강조하니까 네. 그게 진짠가? 진짜예요?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정말 진짜예요?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하면서까지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근데 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전제가 되어야 그 아이들이 결국엔 자기주도 학습 다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가정이 1차원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학교예요. 네.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충실히 책임감 있게만 해도 대입의 50%는 해결이 돼요. 충실히 책임감 있게. 네, 책임감 있게. 근데 수업 피곤해. 어제 늦게 잤더니 피곤해. 귀찮네. 이거 학원에서 배운 건데 이건 책임감 있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속도와 네. 이런 것보다 우리 가정, 우리 아이의 중심을 항상 보면서 건강과 행복을 키워드로 잡고 가는 게 맞다. 근데 우리 아이 유튜브 보여주면 그게 아이가 웃고 있으면 행복한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훈육할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할 건 통제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내 생활도 아이의 생활도 그 중심을 잘 같이 잡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초등맘 이제 화이팅 한번 해봐요. 네, 좋아요. 스카이 멘탈로 이제 가는 겁니다. 스카이 멘탈 같이 장착해 봅시다. 네,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 이사님들.